미투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1등급만을 생각하는 영어과 그레이스 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3 3월 학평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은 영어 독해 편입니다. 또한 주요 문항,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 높은 예상되는 문제들로 구성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취약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한번 확인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각종 TCC나 여러 가지 영상이나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3월 학평 보시느라 일단은 고생 많으셨고, 그래요. 이 풀 영상도 선생님의 홈페이지에 따로 무료 특강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문풀 해설 강의는 여러분 어휘 하나하나, 구문 하나하나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분명히 너 시간 부족했을 거예요.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총평을 하자면 예년보다, 그러니까 작년, 정확히 작년 3월 학평만큼 그냥 무난한 난이도였으나 작년 23학년도 대수능에 비하면은 조금 평이한 수준이었다. 다만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있죠. 특히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대비한 실전 문풀 전략, 우리가 논리 독해라고도 하고 리딩 스킬이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있는 자리에만 있다. 이 방법을 훈련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되게 막연하게 풀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부족하고 정답률도 생각보다 낮으면서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었나, 나는 좀 어려웠던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해강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반등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전략으로 조금만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영어만큼은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니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21번 진행해 볼 텐데요. 21번은 난이도, 이번 3월 학평에서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치 빈칸 추론처럼 항상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있고, 따라서 정답률도 그리 높지는 않은, 그리고 주로 이제 3점으로 배점이 많이 되는데 이번 3월 학평에는 3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당황한 친구들, 정말 선생님이 간단하게 문제 풀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필기 꼼꼼하게 해놨다가 그대로 수능처럼, 수능에도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사실 3월 학평은 늘 말씀드리지만 퀄리티에 있어서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꽤 됩니다. 평가원, 그러니까 대수능, 우리가 보는 모평 및 특히나 대학 수학능력시험 11월에 치러지는 그런 문제의 출제 코드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이 3월 학평은 연습용으로, 하지만 역시나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코드로 제대로만 훈련을 하면 답을 고르는 건 어려운 일이 없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21번은 밑줄 친 내용의 의미를, 함축된 의미를 제대로 추론하는 것인데요. 푸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요. 밑줄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네, 여기죠. 마지막 부분이죠. 밑에서 정확하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밑줄 포함 마지막 두 문장으로 주셔버려요. 문제 끝납니다. 더 읽는 것이야말로 전혀 전략이 없는 수험생으로서 아직 자질이 좀 부족하다, 소위 하수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제대로 된 분풀 전략으로 푸는 친구들은 이렇게 풉니다. 자, 볼까요? 밑줄이 들어간 문장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게 행동한다. 언제? 우리가 알 때. 무엇을 하는가? We live in the shadow of the future. 자, 미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때. 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수능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수능이었다면 이 밑줄 친 내용만 봐서는 전혀 거의 추론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 여기는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아서 이 표현만 보고도 우리가 조금 논리력, 소위 시체말로 어릴 때 책만 읽은 친구들이라면 조금 추론을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장을 읽어주시는데 반드시 이 두 문장은요, 꼼꼼하게 조금 더 포인트를 둘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 밑줄 친 내용의 의미를 추론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을 못 고를 수가 없죠. 자, that shadow 이렇게 찝어줬잖아요. 그 섀도우가 뭐예요?
그 섀도우, 그 그림자. 미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it's cast. 자, 여기 밑줄 필서이네요. 원래 던지다. 아니면 어두움을 들이우다. 자, is cast니까 그림자를 지우다이기 때문에 BPP 수동태 되어서 우리말로는 드리워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 그림자는 드리워지는데 뭐 때문에? 어디에 의해서? Our actions. 네, 뻔한 얘기 나오네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가려진다, 드리워진다. 왜냐면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어떤 가능성? 괄호 열고, 괄호 닫자. 해석한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will find out.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 뭐를? What we have done.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가 해버린 것들을 결국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채고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shadow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 shadow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드리워진다라는 거예요. 네, 의미 다 나왔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선지를 내려가면은 자, 1번은 뭐 혼란스러워진다, 방해받는다 아니죠. 2번 fall short of. 뭐가 결핍됐느냐, 뭐가 부족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자 보시면은 3번도 아니죠. regardless of 밑줄 뭐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진지하게 경쟁한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4번도 아니고요. 5번 보시면 궁극적으로 많이 보던 표현이죠. 예. 우리 속담이나 격언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 거둬들일 것이다. What we have sown, we are sow. 여기 PP에 이게 PP잖아요. 이거 이제 원형이 sow 해서 자, 씨 뿌리다 필수어입니다. 수능 수준에.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렸던 것을 궁극적으로 거둬들이게 된다라는 내용 그대로 맞아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괜찮았죠? 오케이. 요것만 읽어도 정답 나오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문풀 전략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오답률이 좀 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번 어법 유형은 전형적인 무난한 문제 유형으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수능에 항상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 딱 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 친구들은 무난하게 정답 고를 수 있었겠지만 꽤 정답률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어법 문제는 자, 선생님 따라합니다. 자, 어법은 공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법은 공식이에요. 출제자의 의도가 선지별로, 선지 몇 개다? 5개. 예, 5개에 하나하나 다 코드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우리가 이걸 보고 어디 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보자마자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니까 딱딱딱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라 한 수준에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볼까요? 자, ly exclusively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어휘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법 어법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필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ly에 선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부사라는 얘기 아니니? 부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결국 궁극적으로 자 쓰세요. 부사 자리냐 여기가 형용사 자리냐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가 보어 자리냐 아니냐라는 문제의 출제 코드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무엇만 찾으면 되나? 그렇지. 보어 자리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동사를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BPP 형태 나와 있죠. 자, 빨간 펜 들고 be found 밑줄. BPP니까 이제 동사 구가 다 온전하게 나와 있고 보어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부사는 뭐 그렇다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아이거든요. 꼭 그러니까 출제자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헷갈리실 때는 형용사를 꼭 써야 되는 자리인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꼭 보어가 와야 되는 자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부사 잘 썼다. 빨리 통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동사가 여기 뭐 2형식 동사나 5형식 동사가 있었다면은 형용사 자리, 즉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틀려. 그래서 틀린 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칭 대명사 it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여러분 이럴 때는 자, 이것도 보자마자 나와야 되거든요. 인칭 대명사 it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다?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즉 이시냐 대미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 조금 인생의 팁을 드리자면, 수능장에서 이런 애를 맞닥뜨리게 되면 일단은 좀 보류, 옆으로 빼놓고 set aside 빼놓고 나머지 더 확실한 선지들이 정답이 있는지를 따져주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 즉 실력이 수능에 우리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나는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것이 좀 더 공감이 될 텐데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선생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대로 이 이시 뭘 가리키느냐를 이제 보겠습니다. 따져 볼 테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와중에 선생님은 효율성을 너무너무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자리인가 댐자리인가를 보았을 때 사실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세요? 이 대명사니까 앞에서 반복이 되니까 나와 있을 어휘가 아니야. 그러면 이시 나와 있으니까 댐을 쓸만한 어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잘 모르시겠죠? 이해가 안 가시죠? 공부를 너무 안 했네. 막 어법을 조금이라도 문풀 공부하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본 친구들은 이 말을 완전 이거구나, 뼈 때리는구나, 분명히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이게 뭔 개소리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반성하세요. 네. 선생님이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영어 인생만큼은 책임진다는 이런 각오하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더 궁금한 친구는 우리 구어바에서 선생님 구문어법 바이블 1등급 시그니처 강좌 있거든요. 거기에 그 부분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에 여기에 이 두 가지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This science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과학이 아니라 과거의 과학이고요.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는 읽어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각각에 상응하는 여기에 is은 this science, 2번 선지에 있은 our science. 그래서 결국은 단수 명사가 잘 쓴 거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훈련이 된 아까 선생님이 고급 팁 줘서 이해했던 친구들은요, 바로 이거 복수 명사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갔었을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3번 선지 이거는 여러분 영원한 영순이라 너무 뻔하잖아요. 그거 제대로 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ing에 빗줄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출제자의 의도는 문장의 조건이란 1번 1동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 본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데 바로 슉 이거 해석을 하는 거 아니죠. 눈으로 팍 스캔만 떠야 돼. 슉 했더니 여기에 지금 과거 시제인 동사, 본동사가 존재를 하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ing 잘 썼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현재 분사란 얘기니까 명사 뒤에 covering 나와서 후치 수식하는 구조 딱 괜찮네요. 그래서 잘 썼다. 능동이잖아. 뒤에 목적어까지 커버링에 아주 잘 나왔다. 자, 그 다음 4번 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지는 owes라고 하는 뭐 빚지다, 뭐 때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지금 단수 동사가 선지로 나왔으니까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 3번하고 똑같습니다. 선지의 그 모양은 다르나 출제자의 의도는 똑같아요. 이것도 조금만 공부해본 친구들은 금방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본 동사 자리냐, ing 자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본 동사 자리 잘 썼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또 주어와의 수일치 같은 파트도 우리가 살펴보자면 앞에 주어가 every word. 자, 밑줄, 빨간펜 밑줄 하시고요. 단수,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당수, 동사. 잘 썼네. 또 타동사니까 능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O, A to B
A는 B에 기인한다.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이 쓰니까요. 참고해서 우리가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건 5번밖에 없는데 이게 뭐 3월 학평식의 문제 유형이라는 게 너무 좀 드러났어요. 수능이라면 이런 선지 나오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내신에서부터 너무 많이 보던 문제 유형이죠. 박스형으로 치자면 됐을래 왔을래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몰랐던 친구들은요 지금 그냥 바로 외우셔도 도움 되실 거예요. 오랜 시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어법은 됐을래 왔을래 이게 대짜린가 왓짜린가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 보면 되는가? 일단 대시 맞으려면은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명사도 없죠. 이미 에라 났어요. 지금 에 오류야 이거는 틀렸어. 그리고 뒤를 살펴봤더니 지금 recognize 타동사입니다. 표시해보고 여기 뒤에 목적어 능동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불완전한 절이죠.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인데 자, 이 아이가 대시 올 수가 없는 이유 정답 바로 5번 나왔죠. 어렵지 않았어요. 자, 제가 필기를 해드릴게요. 앞에 선행사에 준하는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하는 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대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명사가 없잖아 지금.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한 단어만으로도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또 다른 관계대명사인 what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what이 들어갔어야 맞는 것이다.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기본 개념에 충실했던 친구들은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 문제 정리해 보았고요. 3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0번이 이번에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그래도 좀 여러분 체감 난이도가 재학생 같은 경우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수능하고는 출제 코드와는 조금 거리가 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정답을 도출해내는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선생님이 그 평가원 코드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코드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런 코드들을 외우고 갈 수 있는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선생님은 그 쌤은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그널 들어보셨나요? 사전적 의미는 신호인데요. 평가원에서 기출하는 출제하는 모든 문제들은 이 시그널의 원리가 반드시 숨어 있고요. 그게 핵심 전략이 문풀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영어 독해는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플러스 시그널. 요 두 가지라면 무엇이든지 정답이 정해진 시간에 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30번은 어휘잖아요. 어휘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여러분? 두 갈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서 주제문을 잡은 다음에 2, 3, 4, 5번 선지가 어떻게 주제랑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개소리, 즉 반대말을 하는 건지 어휘를 통해서 추론을 하시는 건데요. 꼼꼼하게 해석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데 전제는 정확한 해석이지만 출제 원리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먼저 찾고 선지가 같은 얘기인지 반대된 얘기인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문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갑시다. In centuries past, 수세기 전에,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우리는 배웠을 겁니다. 많은 것을. 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조상의 지혜로부터 삶에 관한, 인생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야, 근데 바로 today. 자, 빨간 펜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today,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과거와 오늘날의 대립 구조를 이룸으로써 실질적으로 시그널이 제시가 되었다.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우리 급햄들이라면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장, today 들어간 문장.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이 있는데 놓치면 안 되겠죠? 여기 끝까지 형광펜 하겠습니다. 여기가 주제. 보이세요? 주제. 네, 좋아요. 네, 잘 보이네요. 주제, 형광펜 딱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선지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내려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통 항상 선생님이 문풀 전략, 그러니까 리딩 스킬을 다루는 독해밥을 강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를 하는 게 1번 선지는 보통 정답이 아니니까 오히려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므로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실히 드러나죠. 게다가 이 문장, 이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딱 집중을 하는데 또 다른 시그널, 강조 구문, 무력 강조 표현이 나왔습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대로 공부한 친구라면. 오늘날 메시지의 대다수가 어떤 메시지? 우리가 받고 있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는 메시지의 대다수는 come not from Granny's Long.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그 캐주얼한 실용 영어에서 많이 쓰는데 그랜니 모르는 사람이 있죠. 쉽게 말해 grandma입니다. 우리 할머니예요. 알아두세요. 우리 할머니의 오래된 경험.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래 먼저 태어나시고 오래 사셨으니까 긴 경험, 삶의 연륜,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래요. 이런. 자, 그다음 but 나오지요? 빨간 펜, 동그라미. 요건 놓치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 이 중요한 주제문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집중했는데 게다가 나레이버비, 맞습니다. 나레이버비 구조가 제시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기가 막히게 여기에다가 주제문 focus, keyword, 주제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키워드죠? 요게 나왔습니다. 자, 집중! 어디로부터 우리는 메시지를 대다수를 유의미한 걸 받아들이냐면은 advertising, oh my gosh, 광고주야. 광고주. 광고주들한테 메시지를 받는 거야. 근데 그 광고주는 어떤 사람들이야? 당연히 hoping to sell his products. 우리한테 팔아먹으려고 상품 판매를 원하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읽지 말고 이게 필자의 주장, 핵심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 주체가 지금 이 단락에서 누구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좀 더 극장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뭔가를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광고주야. 우리 광고주에서 노란하고 있다고. 이거 내용 되게 심오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짧은 3월 학평에게 무심하게 제시될 만한 수준의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글이 맞아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죠. 시그널 전략만 있으면. 자,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원래 2번 선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공부해 볼 만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주제 잡았죠? 그러면 내려옵니다. But, 동그라미! 이게 문제네. But if we are unsatisfied 라고 하니까 좀 내용이 너무 비약적이죠. 그래도 일단 봅니다.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가 중요해요. 역점 연결사니까 집중. 그러나 긴장하셔야죠. 우리가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and any of the products we buy,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우리가 구매하는 그 어떠한 상품이라도, 그 얘기는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야. 약속된 지속적인 실행. 이게 뭔 말이죠? 아니, 상품들이 약속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주 튼튼하고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금방 고장나요 하면 안 되잖아. lasting,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고장 없이. 그런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그렇게 한다면, 자, 끊고 if 절 끝났습니다. 자, 그 후수로 이어지는 결과적인 판매 수치는 아마도 likewise, 마찬가지로 rise,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긴가민가한 게 그냥 자연스러운데 하고 넘어갔을 친구가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if you are satisfied, 만족하지 않는다면, 뭘 만족하지 않는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게다가 제가 요즘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요즘 평가원이 좋아하는 단락 전개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But if 요거 선생님이 제 그 독봐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if 절은 이게 예시다. 예시에 준하는 상응하는 기능인데
but이라고 하는 역접 연결사가 얼마나 중요하니? 거기에 같이 달라붙었다라는 거는 앞에 반드시 이에 반대되는 예시의 글이 먼저 제시가 되고 중요한 얘기예요. 단락 전개 방식입니다. 최근 수능에서 좋아하는 앞에 또 그에 준하는 대립적인 예시, 즉 if의 구조가 올 것이다. 그럼 그걸 보면은 이게 뭔 소린지 확실하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수능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굳이 위로 올라가기는 안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하지만 이 구조를 이번에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좋은 기회야. 내 단점을, 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기 앞문장을 쓱 째려봤더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어디에 만족을 한다? 우리의 삶에 만족을 한다면 이거였구나. 우리의 삶에 만족을 한다면 우리가 불타오르는 욕망을 느끼지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then the economy may collapse. 경제가 붕괴할 거래. 여기에서 경제란 우리 가정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 주체가 어디였어. 그래서 주제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경제가 무너지겠죠. 회사가 망가지겠죠. 부도나겠죠.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니까. 자, but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but이 그래서 좀 여러분들 굉장히 발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읽어보니까 이 likewise라는 아이의 힘을 우리가 어마무시한 예를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구조는 but을 중심으로 해서 if, 예시의 기능에 준하는 이런 구조들이 역시나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되 이 but이 진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은 어디에 준하는 그 회사의 경제가 붕괴된다는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맥적으로 역시나 판매 수치가 또한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가 자연스럽겠죠. 왜요? 우리가 우리 삶에 불만족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샀어. 근데 물건 샀는데 여기 엔드가 지금 보충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물건을 샀는데 너무 lasting, 고장도 안 나. 오래오래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고장도 안 나고 잘 기능하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소비자가 계속 구매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거 굉장히 진짜 심한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틀려도 나는 이거는 내가 인정. 이번에 이 문제는. 하지만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풀을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의 목적은요. 여기 나왔던 단어 하나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출제 코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but을 중심으로 if, 예시에 준하는 기능, 구조, 단락 전개 방식과 likewise는 뭐였죠? 이거 굉장히 선생님이 강조하는 앤데 첨가어로서 뭐다? 그래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첨가어로서 주제는 같지만 소재가 달라지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여기 같은 맥락으로 갔어야 되기 때문에 드랍이 맞았다. 나머지 3, 4, 5번도 주제문을 중심으로 하면 좀 쉽고 빠르게 너무 잘 썼는데? 라고 하면서 아마 다시 올라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썩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요번 이 지문은 배워갈 점이 있다라는 거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1번. 자, 31번 들어갑니다. 31번에서부터 34번 총 4문항은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은 선생님이 좀 더 빨리 풀 거라서 여러분들이 훅 지나가서 갸우뚱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늘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풀거든요. 더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 독해 바이블, 논리 독해 전략판으로 오세요. 베이직부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금 화가 나 있겠죠. 제일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자, 31번 빈칸의 위치는 마지막 문장이죠. 우리는 빈칸 포함 마지막 2문장을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 사고의 유연성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밑에서 두 문항이 굉장히 전체 본문의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답이 안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첫 두 문항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이 글의 내용이 우리가 좀 문장이 너무 짧다 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 유기성, 연관성이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무턱대고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밑에서 두 번째 문장과 연결되는 이 부분을 읽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게다가 밑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 시그널이 보였다. 그럼 끝난 싸움이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밑에서 두 번째 문장. No one can teach another person anything. 그 누구도, 강조 때렸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 어떠한 것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애매하잖아요. 문맥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해를. 자, 그 다음. All one can do with thing for someone else. 자, 이런 표현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 조금 어색하고요. 뭐뭐라고는 고작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라는 표현을 애들러 오히려 all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군가와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촉진시키는 것뿐이다.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학습을 공부하는 걸 촉진시키는 것이다. 촉진시킨다는 게 뭘까요? 공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장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by helping the person to 준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목적보어 그 사람이 to 부정사 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라고 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네네 정답을 도출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좀 연계성. 지금 딱 보니까 밑에 세 번째 문장도 영 뜬금없는 소리 했으면 읽을 가치가 없었겠지만 but 동그라미. 자, 이렇게 시그널 중요함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번 기회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보겠습니다. When we do not know, 우리가 모를 때 we are ignorant. 아유, 끝났네.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나왔네. 그러니까 위에서 읽은 내용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뒤집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거를 모를 때, 모를 때 we do not know, 우리는 모른다. enough to even question. 질문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의구심을 표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let alone investigate.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쓰는 표현. 강조죠. 그러니까 조사하다. 조사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무지를 조사하는 무슨커녕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가질 수조차 없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인간은 너무 무지하다. 누가 누굴 지금 가르치겠다는 거냐.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그대로 재진술의 원리에 의해서 빈칸 추론은 선생님이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이 부분만 봐라 라고 맨날 강조하는 것은 재진술의 원리입니다. 절대 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연습해본 친구들만 알고 선생님 강좌 개념 포인트 조금 한 10분만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다 좋은 글의 조건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가야지 다 읽는다고 절대 도움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셨으니까 알잖아요. 네? 자, 여러분이 읽었다는 가정하에 갑니다. 1번. 팀워크, 협업하는데 역할을 찾아낸다. 그런 얘기 아니고. 지금 보시면 2번, 다른 이들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굴 가르치니? 다만 우리 모두 무지하니까. 무지한 것조차 모르면은 어떻게 시작도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네가 무지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처도 안 가잖아. 다 쓸데없는 얘기고. 5번 보세요. Discover the wonder of their ignorance. 야, 이 글 자체 어렵다니까. 비꼬 왔죠? 이거 뭐야?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어떤 경이로움이야? 원래 굉장히 존좋단 내용이거든? 긍정적인 호감에 따른 우리 원더랜드 좋은 거잖아. 근데 그 경이로움인데 뭐의 경이로움이냐면 그들의 무지라는 거야. 약간 비꼬은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정도면 여러분 배경 지식을 알아가시는 게 국어 점수에도 도움이 되고 논술에도 여러 가지 독해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둔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신의 무지의 경이로움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와 정말 내가 무지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느끼기에는 좀 너무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좀 비꼬 왔어요. 정답 5번입니다.
이게 답을 보고도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친구도 있었을 텐데. 자, 32번 넘어갈 텐데요. 똑같아요. 푸는 방법 똑같습니다.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답이 있는 자리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주셔버립니다. 예외는 없어요. 자, 빈칸의 위치는 마지막 문장 우리는 빈칸 포함 두 문장을 읽겠습니다. 어디죠? 오, 야 원래 진짜 칼같이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 여기인데 오늘 이거 지금 왜 이러냐 학평. 너무 적잖아. 그러면 얘들아 안 그래도 좀 불안해서 난리인데 밑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 읽자 그냥. 야 보통은 투투가 맞는데 학평이란. 왜냐면 유기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읽고 끊고서 또 저기 멀리 떨어진 섬으로 가는 것보다는 연결된 애를까지 읽었을 때 모를 때 올라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자 간다. We make sound guesses.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표현이네요. 뭐냐면 make guesses 추측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추측을 만들다 하지 마시고 추측하다인데 사운드 그럼 또 소리 이런 친구들 있죠.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데 형용사로 쓰이면 타당한 혹은 건전한 이런 뜻입니다. 꼭 쓰고 외우세요. 지금 이게 외우겠습니다. 타당한, 건전한. 그러니까 타당한 추측을 한다. 근데 어떠한 추측을 타당한 추측이라고 하느냐면은 the pain and desire 고통과 욕망, 욕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삶에 있어서 고통과 욕망 이러한 것에 관련된 타당한 추측을 한다. 또 게다가 보충 설명해줬죠? 그리고 이게 뭔데? 우리의 세계, 경험의 세계. 자, 이러한 여기 뒤에 지금 have가 연결됐구나.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주어고, 자,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느끼는 고통과 욕망 이런 것들이 have a counterpart, counterpart 여러분 상응하는 거. 말이 좀 어렵나요? 아, 상응하는 거. 원래는 정확히 사전을 찾아보면은 act against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뭐에 반대하여란 뜻이 있고 어떤 행동이 먼저 액션이 취해졌을 때 그에 반응하여. 근데 주로 좀 부정적인 게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counterpart 단어 자체는 상응하는 것.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In the animal we kill. 아유 여기 방향이 나와버렸네요. 우리가 살생하는 동물들에게 있어 상응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타당한 추측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as predators. 자, 포식자로서 누가 포식자예요? 대답해 보세요. 아,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누가 포식자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포식자로서 이러한 것이 can create problems for us. 문제점들을 내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어차피 잘난 척 해봤자 결국 동물 살생하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 것들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욕망 이런 것들이라고 다 거기에 준하는 거다,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 인간이 고통도 겪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One way to smooth those edges. 여러분 edge가 지금 어휘 같은 게 어렵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요. 이것도 이제 워낙 수능에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외우시면 되죠. 원래 edge가 가장자리죠. 모서리. 그래서 날카로운 겁니다. 우리 이게 엣지 있다라는 표현은 좀 콩글리시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외래어고요. 좀 약간 날카로우니까 예민하고 좀 뾰족한 걸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뾰족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의역하시면 되는데 스무스가 또 알려주잖아요. 스무스. 형용사만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영어 평생 못해. 언제까지 외우기만 할 거야. 왜냐면 이번 3월 학평에서 스무스라는 단어가 투부정사로 쓰인 거, 즉 동사로 쓰인 걸 처음 본 거야? 어제 외워야지? 이러면은 다음 시험에서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예, 복합화입을 어휘 강좌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스무스 보완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then is the blank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이거밖에 없잖아. 이 지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답답했던 친구들 싹 다 읽었겠지만 나도 문제 푸는데 정답 고르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네가 느꼈잖아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어진 곳만 조져야 돼요. 파야 돼요. 왜냐면은 빈칸이야말로 재진술의 원리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정답을 갈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에서 희노애락을 겪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생하는 동물의 세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우리도 죽이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1번 view that prey with respect. 존중을 가지고 존중심을 가지고 that prey 그 먹이가 뭐예요? 동물들을 가리키겠죠. 그 동물들을 바라본다.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죠? 나머지 선지들 완전 개소리잖아. 근데 다 읽은 친구들은 오히려 뭐지? 막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종교적인 관점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사냥꾼과 이게 먹이들 사이에 무슨 계약 있고 뭐 종교 뭐 이러면서 다 읽은 사람은 미신 이런 쪽으로 가면 매력적인 오답 뭐 난리 난다. 지금 막 4번 5번 너희들을 노리고 있죠. 발목 잡으려고. 근처도 안 가는 소리죠. 우리가 정답이 있는 자리 여기를 이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만 가지고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1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투투 전략이나 그 정답이 있는 자리 빈칸 추론 정말 원리 간단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허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능은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네요. 3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빈칸의 위치는 마지막 문장. 우리는 빈칸 포함 마지막 두 문장 통해서 정답 유지해버려요. 얘 난이도는 어땠나 어디 볼까요? 응? 문제가 너무 쉬웠네? 선지가 특히 쉬웠네? 퀄리티가 아쉬울 정도인데? 그래서 이거는 정답률이 낮진 않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어. 자, 빈칸 포함 마지막 두 문장. 어디야? 어딥니까? 여기죠? 아,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될 자리가 길죠. 땡큐, 나이스 하셔야 돼요. 전국 웬만하면 다 있을걸?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는 무엇을 운영하는 것이다. On a different basis. 다른 토대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다. From that. 지시대명사. 뭘 가리킨다? Basis of European culture. 유럽의 문화의 기반과는 다른 기반에서 토대에서 작동된다. 운영된다. 뭐가? The new society.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뭐를 판단한다? 아, 지금 기존의 사회는 유럽의 사회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거고, 이거는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사회를 의미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봉건제도 지금 각주 있었습니다. 봉건제도에 기반을 했다. 뭐가? 유럽 문화는 봉건제도 옛날 여러분 아주 먼 옛날. 근데 그 봉건제도는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이 입지가 사회에서 was almost entirely determined by birth. 이거 뭔 말이에요? 출생에서부터 사람의 입지는 지위는 정해져 있다. 뭔 말이에요? 이거 신분제도를 가리키네요. 내가 귀족, 왕족은 물론이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은 그냥 노력 안 해도 놀고 먹을 수 있고 평생 떵떵거리면서 하지만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태어날 때 신분이 비천하면은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말도 안 되는 우리 과거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나왔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tended to emphasize innate characteristics. 여기 나왔잖아. innate. 타고난 특성을 강조한다. 뭐 타고난 이런 단어로 좀 포장이 되어 있긴 하나 신분제도 바뀌지 않는 거. 즉 선천적인 거. 신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거의 다 나왔지. 로크의 이 뭐 대단한 분이니까 이 분의 이름을 따온 이유는 이 사람이 강조한 내용도 결국 뭘 강조했을까? 배경 지식 1도 없어도 결국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문장하고 빈칸이 들어간 문장이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로크도 새로운 사회를 주창한 분이 되실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로크의 강조 on the importance of experience. 맞잖아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 경험이 뭘 의미하냐고요? 결국 후천적인 거죠. 아니 타고나면서부터 사람의 가치가 정해져 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아무 상관없고 막 그러면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미천한 신분이면은 짜져 있어야 되고 말이 되냐고요? 에? 이게 이제 교육, 환경으로
간격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 나오잖아요. Informing, 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the human being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인격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provided blank. 아이고. 아니 잠깐만 provided 면은 맞잖아. 구조가 만만치 않았구나. 이걸 being provided라고 잡으면 안 되고 지금 보세요. 여기 잘리고 provide 본동사가 없잖아요. 얘 빼고는 본동사가 없잖아. 얘 주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동사로 잘 잡으셨어야 돼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로크의 강조는 뭘 강조했는데 인간을 형성한다. 인간이 제대로 자라난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뭘 제공했다?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관점을 제공했겠지. 뭐 내용 뻔하네. 간다. 자, 뭘 유대감 강화했어? 유럽과 식민지 사회 그런 얘기 아니었다. 뭐 읽은 사람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럴 수 있고. 2번 새로운 기회. 자, 이거는 뭐죠? 오히려 유럽하고의 지금 대립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새로운 사회는 유럽의 사회에 있어서 유럽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 아니죠. 3번 낙관적인 틀 for those trying to form a different society. 다른 사회. 여러분 이거 왜 나왔어요? New society.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관적인 틀을 제공했다. 당연히 이거지. 맞죠? 그래서 3번 선지가 좀 많이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 본문의 내용은 뭐지? 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내용이니까 이거는 수능에 또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척하면 척 나오게. 34번 가보죠. 이번에 뭐 문제 그냥 대략 만들었어요. 자, 빈칸 어디 있다? 마지막 문장. 우리는 빈칸 포함 마지막 두 문장 읽어보겠어요. 근데 이거는 단어가 adaptation을 알았나 몰랐나 이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시그널 나왔습니다. while 동그라미. 역점 연결해서 반면이긴 한데 뜻이 일단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적용됩니다. 사실입니다. adaptation이 무슨 뜻일까? in general. 여기만 봤으면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일단 adapt라는 단어를 알면 적응한다라는 건 여러분 제가 평소에 되게 강조하는 어휘거든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새로운 환경에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change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어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답률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절평시대 버리고 가도 되는 거의 유일한 거의 한 두 문제 정도 선생님이 많이 양보했을 때 버려도 상관없다. 그냥 드리는 에너지에 비해 열심히 설명했는데 한 문제니까 좀 그래서 제가 이거는 허심탄회하게 버려도 되겠다의 정도로 여러분들 아마 제일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물론 뭐 또 여러분 뚜껑 열어보면 모르겠지만 논리력도 굉장히 중요했고 adaptation 자체도 각색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문학 작품에 있어서. 근데 은근히 평가원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자주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외워두지 마. 이 단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싸움인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일단은 adaptation으로 갈게요. For adaptations in general, 일반적인 adaptation에는 맞는 말이지만 왜? It is especially important. 이것도 완전히 대립구조가 아니네. 수능이라면 이렇게 안 났을 텐데. 자, 그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For those, 어떤 것에, 어떤 사람들의 written with young adults in mind. 이 표현도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셨어야 돼요. 쓰여진 것들이니까 이거는 뭐 문학 작품이나 문서, 활자로 이루어진 문서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힌트가 나왔고 written with young adults in mind. 젊은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젊은이, 젊은 사람들이다. 나이가 들지는 않았다. 이게 추론할 수 있는데 in mind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석을 잘했어야 돼. 마음속에 젊은 독자들이 그러니까 쓰여지는 거니까 젊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작품에서는 특히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할 말이 또 있기는 있지.
이거 수능에서 나오면은 이게 빈출은 아닌데 꼭 평가를 학평에서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다음 문장에 otherwise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otherwise가 여러분 해석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잘 들어요. 이 otherwise가 있는 문장에 빈칸 나왔죠? 정답은 그냥 이 문장에서 끝나요. 그래서 너무 허무한 문제. 꼭 기억하세요. 자, 간다. 그러한 각색은 빈칸하게 된다. 선지 째려보시면 다 동사구죠. 동사하게 된다. 그러한 각색은 이러하게 된다. That might otherwise.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완전 논리적이 중요한 거야. 여기 앞에 선행사가 있었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면 come across as 우연히 마주치다, 마주하다 old fashioned 구식이나 혹은 irrelevant 해석, 필서위 irrelevant 관련이 없는 다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구식이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마주하게 되는 빈칸에서 동사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렇지 않다면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 그 내용이 먼저 주어지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식이거나 오래된 거 있잖아. 그럼 또 꼰대 되는 거야. 구식이거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blank. 그러니까 빈칸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직관적으로.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이게 논리력이 되게 중요했다니까. 쉽다고는 안 했어. 그러면 정말 한 문장만 가지고 답이 다 나와. 너무 허무해. old fashioned or irrelevant의 반이요. 상반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지. 대립구조. 그러한 각색은. 자,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 들어가 봐. 1번. allow young readers. 젊은 독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관계, 연관을 가지게끔 한다. with 텍스트, 작품, 글 있잖아. 활자와의 개인적인 연관성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독자들이 나왔잖아.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것들을 연결한다. 이것이야말로 작가와 독자가 같이 유대감을 느끼는 포인트 아닌가요? 같이 공감대를 느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좋은 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나타낸 건데 여러분들이 예전 같으면은 뭐 그냥 일단 패스 하시겠지만 다 나왔는데? 다 나왔어요. connections 이거 왜 나온 것 같아요? young readers는 아까 앞에서 young adults를 다시 또 다른 표현을 한 거고 개인적인 연결, 관계성 이거 뭐 반대되는 거 잡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 잡아야 돼 이거. 왜 relevant의 상반어 딱 좋잖아.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 2, 3, 4, 5번은 그냥 전략 없이 이런 전략 없이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된다라는 전략 없이 그냥 읽은 친구들은 다 뭐 완전 다 완전 개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전략 없이 봤을 때는 다 그럴싸한 매력적인 선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좀 설명하는데도 좀 비효율적이다. 사실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otherwise가 핵심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이었는데 개인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구식의 것이고 에이 옛날 얘기네 이러거나 아니면 나랑은 관련이 없는 뭔 좀 너무 좀 공감이 안 되네 라고 느끼는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딱 이거. 그리고 막 3번 같은 경우 있잖아. 3번, 4번, 5번 이런 거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막 도끼 품고 해강 기다리고 있었을 것도 같아. 나는 충분히 공감은 해. 왜냐면은 그냥 이걸로 나는 다 조졌잖아. 그냥 끝났잖아. 이게 없으면 otherwise를 살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백날 명구하고 있어봤자 이거 30분 잡고 있어봤자 머리만 아프고 정답 고르기 힘들어. 노답이야. 하지만 지금 여기 요거를 중심으로 그럼 끝난 거야. 야, 뭘 멀리서 이상한 걸 찾아내냐. 논리적으로 얘네랑 전혀 안 맞잖아. 이거는 그럴싸하지만 이게 왜 나와? 4번도 give a new spotlight. 여기까진 괜찮은데 여기 대상이 잘못됐잖아. 문학 이론, 다양한 문학 이론이 왜 나와 거기서. 여기도 고대의 영웅적인 이야기들, 영웅담들을 다룬 거를 막 깨부신다. 그래 브레이크도 나쁘진 않아. 선생님 또 이러잖아. 브레이크가 올드 패션. 이거하고 오래된 구식을 깨트리는 거니까 좀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이랑 뭔 상관이야. 전혀 완전 개소리잖아. 완전 논리적으로 이건 완전 논리성이야. 5번도 다. 그래도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지금 Q&A로 질문해. 선생님한테 질문해 바로. 그다음
자, 이제 순서하고 삽입 두 문제 선생님이 해강을 할 텐데 여러분이 읽었다는 가정하에 일일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요거 시그널 위주로 해서 탁탁탁 짚어드릴 테니까 자, 36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읽었다는 가정하에 가본다. 주어진 문장을 읽고 순서는 A, B, C 각각 단락별로 첫 앞대가리, 앞부분에서 해석은 물론이고 이제 시그널과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시그널들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자,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합니다. The good, 선이라고 하는 거.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을 위한, 인류를 위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된다. 이게 그리스어래요. 그리스 언어인데, 어휘인데 이걸로 구성이 된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결국 결론은 가장 빈번하게 해석이 되는 거는 행복이라고 해석이 된대요. 이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집어넣어봐. 행복으로 구성이 된다. 선이라고 하는 게 뭔데? 행복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께서 설명을 하셨대요. 아, 벌써 만만치 않죠? 자, A 단락 O 세모 X. 자, 읽었을 때 조금 긴가민가 알 수는 없지만 세모는 중간. 정답을 잘 모르는 긴가민가 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너무 비약적이다라는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X에 가까운. 심증은 X. 하지만 빼박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세모.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적이죠. 보세요. 이시 뭔가. 그것은 depends only on knowledge. 지식이래잖아. 그러니까 논리가 비약적이지. 만약에 이시 해피니스면 너 말이 안 되지 않아? 행복이 오직 뭐에만 달려있다. 디펜더, 뭐 어디에 달려있다? 지식에 달려있다. 인간의 본성과 다른 세속적인 그리고 사회적 실제에 대한 지식에 달려있다. 말이 안 맞잖아. 어쨌든 맞다 하더라도 뭔가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 너무 심하잖아.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래서 X.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A 단락의 이시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가야 되겠지. 자, B 단락 O 세모 X. O 세모 X.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it is worldly. 여러분 worldly는 여러분 부사가 아니야. 명사 뒤에 ly는 형용사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세속적인 쾌락. 즐긴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평소에 enjoy, 즐기다 이 표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딱 떨어진 표현이 없어서 우리나라 말은 즐기다밖에 없어서. 즐기는 거니까 쾌락이라고 의역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쾌락이라고도 말하고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영속적인 구원이라고도 말하는데 말도 산으로 간다. 만 이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는가. 약간 오해가 가깝지 않아요? 이곳을 해피니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맞는다. 이게 C를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C가 다른 얘기가 온다면 B가 그 다음에 와도 좀 불가능하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찝찝한 게 중간에 좀 뭔가 설명이 더 들어가 있어야겠다 느낌은 좀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C를 확인해 보니까 whereas he had argued 뭐한 반면에 그가 누구겠어요? 만약에 연결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반면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the good was 라고 하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죠 지금. 자, 이거 여러분 우연의 일치다?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뭐가요? 이게 수능의 출제 원칙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the good이란 표현이 나왔으므로 그 다음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도 the good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잖아요. 해석은 당연히 여러분들 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C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럼 C 다음에 B냐 A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겠어? 그러나 여기 부분을 봐야 연결이 되겠지. 그러나 그는 재빨리 또 지적도 했어요. 이 결론이 여전히 형식적이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거든. 나왔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직역을 했고 사람들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왜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 옳거니 하고서 연결시켜 버려야죠. 그래서 정답은 CBA 맞으시죠? 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니면은 수능장에서 시험장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번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B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보셔야 되죠. 역시나 이걸 보시면 B단락의 마지막 문장 보니까 해결이 다 되네요. It does not depend on 지금 구조 보이시나요? It does not depend on knowledge 나왔죠? 그것은 신이나 혹은 메타피지컬, 형이상학적인,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의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에 달려있다. 아, 너무 예쁘네. 나레이버비 구조네 이거는. 벗에 상응하는. 이건 평소에 선생님 독봐서 굉장히 강조해서 들은 친구들은 금방 이해했을 거야. 그래서 정답은 딱딱 연결되지? 이해됐지? 화살표 표평 그거 봐. Different people, different views. 여기다 표시하고 it does not depend 여기가 요렇게 연결되네. 얼마나 멋있어. CBA. 아 너무 재밌는데? 그 다음 37번 순서. 얘도 봐봐 여러분. 그냥 해석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었거든. 하지만 시그널로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답 도출할 수 있었거든요. 자 갑니다. 주어진 문장 보셔야 돼요. large body, 또 큰 몸 이따위로 해석하지 말고 많은 연구가 의사결정 과학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쫄지 마세요. 의사결정 과학에서 많은 연구가 나타내기를 한 가지 특성이 주기적으로 substituted, 대체되는 뭘 위해서 명시적인 평가. 이거 해석 되게 어려웠어요. 해석이 어려웠네. 해석이 어려웠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버벅거렸겠는데. 명시적인 평가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한 가지 속성입니다. Of decision cost, 의사결정의 비용이라던가 편익, 이득의 명시적인 평가에 대체될 수 있는 한 가지 속성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속성은 is an affect evaluation. 감정적인 평가다. 감정에 관한 평가다. Of the prospect at hand. 그 즉시 지금 당장의 가능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이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지. 이 문장을 해석을 제대로 하고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거는 뭐 문제 맞힌 친구들도 다 찍었을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수능은 훨씬 더 세련되고 좀 깔끔하게 나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문풀의 핵심은 시그널을 잡아보자. 이거야. 시그널 있어. 봐봐. A달라. 오세모 X. 역시나 해석만으로 빼박 절대 안 되는 없지만 너무 소재가 비약적이야. 봐봐. 너무 툭 튄다고. 사람들은 기꺼이 많은 것을 지불하려고 한다. 왜? To avoid a 1% probability of receiving a shock. 이것만 봤을 때는 쇼크? 충격을 받는 거에 1%라도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한다는 얘기야. 뭐만큼? 그들이 99%의 확률을 피하기 위한 만큼이나 1%라도 두려워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니까? 피하기 위해서 확률을.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X고 소재가 너무 비약적이니까 그 앞에 이거에 관한 뭔가 그래도 하나는 설명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A는 뒤로 밀어야 돼. 자, B달락 오세모 X.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This is often a very rational attribute. 어차피 또 나왔지. 뭐야?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이성적인 특성이야. 대체할 수 있는. 즉 감정은 affect 명사일 땐 감정은 이거 봐봐 강조잖아. 정말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정말로 유용한 신호를 보내거든. 이거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렇게 the cost 나왔지. The cost and benefits of outcome 이런 식으로 소재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해석을 당연히 했고 한 상태에서 단어들을 시그널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B가 아주 매력적인 후보군입니다. C만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C는 예를 들어서 유일한 의존, 감정적 평가에 유일하게 의존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확률에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에 대한 예시냐? 우리가 논할 때,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좀 빠르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강력한 B단락이 있으니까. 근데 역시나 보시면 한 연구에서 입증하기를 라고 하면서 여러분 receiver shock이라고 하는 예시니까 한 연구에서는 처음에 썰을 풀기 시작하는 발단 시발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receiver shock이 뭔지 몰랐었는데 이게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가 어떻게 여기로 A 단락으로 연결되기 아주 좋잖아요. 결국 이거 receiving a shock은 감전이었어요. 감전.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B, C, A, B, C, A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시그널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C 단락에서 예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receiving a shock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A 단락이 그 뒤에 왔었어야죠. 너무 괜찮죠? 표시 안 해주면 또 나중에 질문할까봐. Check it out. 자, 우리는 이제 38, 39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시그널로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깔끔하게. 자, 38번 역시 주어진 문장에서 연결사 잘 보셔야죠. 그러나 동그라미 별표. 그러나 우리의 자원이 자 역사와 함께 오는 반면에 of meanings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와 함께 오지만 어떻게 그것들이 의미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항상 open to negotiation.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오픈되어 있다. 협상에 오픈되어 있다. 개방되어 있다. 언제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역사적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후손이 받아들이는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내용 다 심오한데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역점 연결사 아니겠습니까? 삽입은 역점 연결사는 무조건 물고 늘어져야 돼요. 자,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할 때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삽입은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시잖아요. 간단하게 가볼게요. 이 주어진 문장의 앞문장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 정말 심플하게 가시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Not open, 개방되지 않은 꽉 막힌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problem, 문제점에 준하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긍정, 부정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 문장과의 내용의 흐름상 반대되는 거 개방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꽉 막혀 있고 고정되어 있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납득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장도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빼박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갔다면 훨씬 쉽게 풀었을 거예요. 언어적 자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언어적 자원은 텅 빈 형태로 오지 않고 오히려 이거 시그널이죠. 첫 번째 문장에 나레이 rather 비면은 빼박 강조예요. 여기가 주제문이라는 얘기라고요. 공부한 친구들은 빨리 알아듣죠? 이거 너무 중요한데. they부터 1번 문장 앞까지 현관편합니다. 자, 그것들은 언어적 자원들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와요.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와요. 언어적 자원이라고 하는. 언어는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주제문이잖아. 근데 여기서 1번에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해줘? 아닌 그러니까 좀 상반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단락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겠어? 아, 그러나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연결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앞에 무슨 내용 온다고요? Not open. 이거랑 관련된 거를 보시면은 정답은 네, 맞죠? 4번이죠? 왜냐면 그 앞문장은 자, 강조까지 때려줬는데요. 이때 강조금은 conventionality. 뭐예요? 관습성입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관습 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찍으셔도 돼요. 관습이 뭔가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저 옛날 조상 때부터 했어요. 왜요? 그건 몰라. 그냥 해. 다 그렇게 해. 이게 관습이거든요. Not open. Right? 정확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헷갈릴 때는 그 뒤에 문장을 확인사살 해주세요. 따라서라고 결론을 나타내는 결어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4번에서 여기에 뒤집히지 않는다면 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나 동시에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융통성, 유연적인 사고를 했으므로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렇게 푸시면 할 수 있겠죠? 느낌 오시죠? 39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39번도 너무 재밌었는데. 자, 역시나 삽입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에 역점 연결사 주면 사실 끝난 거예요. However, 동그라미. 그러나 인간의 추론은 여전히 악명 높게 be prone to 뭐 하기 쉽다, 영향을 받기 쉽다, 혼동과 오류, 즉 실수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앞에 무슨 내용? 인간의 능력 좋은 것만 나오네. 그러나 바로 뒤집어지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여기 해석 다 하셨다는 전제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앞에는 인간의 능력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을 거고 이 문장 뒤에는 아무래도 인간의 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AI가 나왔으니까 AI 도움도 받을 수 있겠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죠? 그거에 부합하는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 그 집중력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쉬운 문제, 이렇게 금방 풀리는 문제도 아마 헬레를 했을 텐데 앞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인 친구들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소진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get better, 좋은 얘기, 아이고 좋다 얘기 나와요. 예시 들어간 문장. 근데 3번 뒤에 문장에서 보면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these cases, 이러한 경우에는 인간의 추론을 지지해준다. 뭐로? 더욱 구조적인, 탄탄한 구조의 AI 기반을 한 도구로 도와주면 유용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어때요? 할만하죠? 재밌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답률 높은 지문들만 엄선해서 제가 빠르게 해강을 해보았는데 아마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 좌절은 금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도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넌 성공할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 글쌤과 함께 독박 들어와서 논리력도 쌓고 문풀 전략도 습득을 한다면 너도 당연히 1등급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